20억 상가주택을 10억 끼고, 그러니까 대출 10억에 전세보증금 5억 끼고 내 돈으로 5억으로만 매수하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단 월세는 500만 원, 연수익률은 12%, 엄청난 수익률이죠. 항상 이제 공통적인 루트, 내순 투자금이나 원룸이나 상가주택, 제가 건물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5대 3대 2 법칙, 내순 투자금이 5, 보증금이나 대출이 3대 2 요 정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전세 한두 개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건물을 항상 먼저 금액적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을 먼저 정해두고 그 해당되는 건물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리스트화해서 봐야 되는데, 따박따박 월세 500만 원 여기에 내 통장에 딱딱 꽂힌다니까 나의 객관적인 투자 기준이나 원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현혹을 당하게 돼버리는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해당 부동산이 추천해주는 그날 부동산 많이 본 것도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 보고 딱 그 또 신축 갓 또 준공승인 난 따끈따끈한 물건 있죠. 거기를 외관 아파트, 요즘에 막 빌라 저리 가라죠. 딱 보면 대리석으로 탁 발라놓고 내부에 엘리베이터 있고 엄청나게 예쁘게 인테리어했다고 해놓은 그 건물을 딱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을 거의 각색 없이 오늘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년 전에 이 건물을 매수했고 1년간은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 건물인데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다 새고 고장날 것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월세가 따박따박 500만 원씩 따박따박 꽂히니까 대출이자 내고도 이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와, 이렇게 세상에 돈 벌기 이렇게 쉽네? 위치 좋은 곳에 원룸 건물 하나 딱 사가지고 월세 따박따박 주니까 이제로 하면 500만 원 꽂히고 노후 걱정도 없겠구나. 하지만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서서히 참혹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정도 딱 지나니까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월세에 있는 그 계약자분들이 다 빠지고 그때 깨달았다. 월세가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월세가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주변에 이 부동산, 최초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쫙 내놨더니만 사장님 그 가격에 들어올 부동산 뭐 이렇게 아무리 내놔보셨자 없습니다. 너무 높게 세팅되어 있어요. 금리는 근데 최근에 2배 이상, 이 자체가 2배 이상 치솟아 버렸죠. 그 여건이죠. 미국 금리 상승의 여파. 아무도 예측 못한 거죠. 이금융권에 있는 이 금리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6%, 7%도 올라가고 최근에 또 전세 사기다, 빌라왕이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나 여파 때문에 다가구 또한 전세를 꺼리고 전세입자 구하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전세자분이 나갈라 하다 보니까 전세금 내줄 돈도 없고 기존의 전세금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월세도 높게 세팅되어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 또한 과하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 제대로 건물을 알아보지도 않고 한 그 첫 부동산에 바로 찾아가서 이것도 유튜브 보면서 찾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추천해주는 물건, 신축 물건 매수를 거의 뭐 며칠 안에 바로 하셨다. 그 500만 원 월세 욕심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적정 매수 가격, 적정 임대 가격 있죠.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 부동산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 돈도 맡기고 물건을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모든 이런 거를 이분에게 맡긴 거죠. 그것이 실책이다. 뼈아픈 실책. 그 부동산에 또 현재까지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몇 호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를 수리가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내가 집주인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을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도 하나도 없고 계약서도 모두 다 이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에서 작성하고 있고 나는 계약서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퇴, 노후 계획에 모든 그간에 모으신 이 돈을 다 쏟아 부었는데 대출 또한 여러분들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죠. 20억 건물 중에서 10억이 대출입니다. 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금리 시절에 잘 나가던 이런 건물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투자, 수익형, 금리 또한 이자 또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물건인 거죠. 도저히 못 버티겠다 팔려고 하니까 최근에 그 부동산 있죠. 그 부동산에서 처음에 20억에 샀는데 지금 이런 시기가 안 좋고 대출이자가 엄청 높다 보니까 사장님 그 20억에 샀던 물건 대비해서 3억 또는 4억 정도 가격을 낮춰야지 다운해서 이게 내놔도 팔릴까 말까 보러 온 사람이 있을까 말까 이거 뭐 칼만 안 들었지? 저는 강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60대 이 노부부 갓 준공승인된 이런 매물을 소개해주면서 월세가 또 최대로 세팅하고 매매 가격도 최대로 올려서 20억 건물을 팔아먹고 복비까지 두둑하게 받았으면 이제 와서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제가 했을 때 물음표가 딱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밤잠이 안 오신다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왔던 상황입니다. 이분이 찾아온 목적이 있겠죠. 과연 매도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런 임대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뭐 하는 것이 맞냐. 이분이 또 잘 모르시는 게 그 부동산에만 공실 매물을 내놓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도 지금 있는 공실 매물을 내놓는 것이 맞나요? 좀 의리상 좀 이렇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이런 얘기 하시길래 이분이 정말 착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형님 이 분야에 의리란 없습니다. 이 바닥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야기를 쭉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솔루션은요. 이분이 주인 세대의
거주를 하고 이 남편분과 와이프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무리하게 다운된 3, 4억 된 가격으로 파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공실이 두세 개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전세거든요. 이걸 먼저 최대한 계약하시는 게 저는 급선무다. 주변에 또 돌아다니시면서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있죠? 다 내놓으셔라. 직장을 이분 둘 다 다니시지 않으니까 근처에 수십 군데 평일 기준으로 쭉 돌아다니시면 되죠. 그래서 다 내놓으셔라. 시세가 그리고 이 부동산에서 측정해놓은 전세 보증금 시세가 맞는지 적정한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매매 있죠. 매매 파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금리에 엄청난 월세 수익형 수익률이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추후에 나중에 좀 하향 안정화 되면 대출금리가 좀 내려오면 그때는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매도 가격을 내 원하는 대로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매매는 조금 추후에 플랜 B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매도 가격 또한 지금 3, 4억 다운해서 막 이렇게 파시는 것보다는 그때 나중에 가서는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버티자. 그리고 최대한 지금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을 어떻게 만시로 채울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거기에 노력하셔야 되고, 복비 있죠. 수수료 같은 것도 좀 많이 주시면서 최대한 여기를 빨리 또 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매물이다 보니까 금방 저는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죠. 3, 4억을 다운해서 팔아야 된다고 해서 팔릴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내줄 돈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세 공실 매물을 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존버하시는 게 답이다. 관리해주는 그 부동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빨리 이따가 만나가지고 방 내부 각각의 호실별로 사진들, 지금까지 수리했던 내역, 관리 내역 모두 다 자료 다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체적으로 두 분이 관리, 임대 계약, 세입자 관리, 부동산 소실장 연락 모두 다 직접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또 이분이 안타까웠던 사례가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이 한 명밖에 없죠. 근데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이민해서 살고 있다.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아직도 이렇게 저는 사기 아닌 사기죠. 저는 사기라고 보는데 작업 쳐서 건물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20억 건물에 그리고 내 돈 5억으로 10억 대출 받아가지고 5억은 더 보증금 땡겨서 그것도 60대 이후에 건물은 5개도 안 보고, 이것 또한 저는 끝이 정해져 있었던 최악의 결말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여러 군데 부동산도 좀 가보시고 유튜브를 뭐 좀 많이 보시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절대로 이 집 후보군조차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너무나 저는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도 요런 부동산이나 요런 원룸 건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모두 다 합친 이런 사례가 이런 상담자분 사례라서 너무나 최악의 선택을 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축, 대출 최대, 건물 몇 개 안 보고 투자, 세나 이런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높게 세팅해서 이런 작업된 물건, 또 관리도 그분에게 모두 다 맡기고, 위치도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요리 자금도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요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이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수준의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요문을 나가시는데, 제가 잘났다고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지인, 부모님, 친척, 동료, 이 영상 혹시라도 내가 은퇴나도 다가구나 상가주택 매입해서 이렇게 수익형 투자하시려는 분들 있죠. 꼭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고, 혹시라도 다가구나 원룸 상가주택 월세 관심 있는 분들은 딱 이 영상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보시라고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잘못한 선택하기 전에 이 영상을 링크해 주신 그분은 그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던 10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처럼 이 건물이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최소한 건물을 100개 정도는 저는 보셔야지만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신축 보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런 선택 자체 하는 것 또한 저는 정말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는 마지막 강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도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건데 절대로 악플이나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시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응원의 말씀,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말씀,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댓글 통해서 해주신다면 이분도 보시면서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